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9월 30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역협상, 멀고도 험하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간단히 정리해 드리고요. 돼지열병 관련주는 뭐 이번 주 다음 주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간단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영국이 이제 노딜 브렉시트 뭐 가능성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노딜만 아니면 된다 하는데 이 존슨 총리가 자꾸 객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증시 금요일에 조정 구간에서 그냥 쉴 만큼 그냥 쉬고 있다. 요 26,600 뭐 요 전후 600에서 700 사이 요 정도는 언제든지 뭐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거 없다라고 했는데 조정이 나왔고 그나마 26,700에서 저점 매수가 소폭 나왔다. 꼬리가 길면 길수록 좋은데 21선까지 딱 붙여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아주 미세하게 아쉽습니다. 한 50포인트 정도만 더 올라가 줬으면 됐는데 뭐 근데 이것도 뭐 나쁘지 않죠. 한 0.2% 정도만 올라가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기준 50포인트랑 다우의 50포인트는 전혀 다릅니다. 한 0.2% 정도만 더 올라가서 보합권 정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다. 자, 미중 고위급 협상이 10월 10일 날 재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반응이 나오고 좀 좋다라고 했는데 뭐 만나는 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는다. 뭔가 결과적인 부분에서 좀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감이 좀 확대되는 것 같아요. 중국 기업에 대해서 이제 뭐 중국 기업 물론 중국에 대해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제한을 하자라는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 검토 중이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탄핵 문제 같은 경우도 문제는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노이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몇몇 뭐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경계감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그냥 반등이 나온 다음에 쉴 자리에서 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쉬어야 되는 자리에서 쉬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26,500을 뭐 크게 이탈하거나 그러지만 않으면은 된다. 만약 여기 이곳에 이탈했을 경우 미국은 엄청나게 강력하진 않을 수도 있구나. 하지만 사상 최고가 바로 앞두고 이제 경계감 정도의 조정은 자연스러운 거다. 밀려도 25,500만 이탈 안 하면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를 이탈할 일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더 이상 협상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만 아니면은 뭐 크게 이 구간을 뭐 이탈하거나 아니면 돌바락제가 나오거나 하지 않으면은 그 정도 우려감이 나오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았는데 7,800포인트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900 정도에서 이제 뭐 저점에서 소폭 나왔는데 꼬리가 조금 짧은 건 아쉽네요. 역시 기술주가 최근에 조금 뭐 그렇게 뭐 치고 나가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다. 좀 약하게 흘러가고 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와 볼 텐데요. 오늘 미국장이 저렇게 약했던 거에 비해서 코스피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 2050포인트 이탈 안 하고 요 21선 요 공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우리는 시장이 조금 더 강한 거고, 그리고 61선 정도 있는 한 2020포인트 정도 전후되는 이 구간까지는 조정을 좀 받아도 뭐 지지선으로 이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정 나올 만큼 나왔고 조금 더 나와도 연료는 있지만 안 내려가는 게 뭐 좋긴 하겠죠. 그래서 2050포인트를 지켜준다 뭐 이러면은 뭐 양호한데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양봉은. 그래서 이게 하나로 의미를 갖기보다는 이 양봉이 위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제 뭐 기폭제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올랐다가 내일도 내려왔다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조정 구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죠. 미증시 같은 경우야 뭐 신고가 바로 아래서 조정 받은 거죠. 우리는 저점을 막 깨고 내려가는 단계였는데
주가의 레벨이 다르죠. 우리가 좀 아래쪽에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오는 거는 좋은 일이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잘 나왔고 여기서 생각보다 조금 더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조정받을 구간에서 조정을 잘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슈들이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영국의 브렉시트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지금 뭐 메이 총리가 이제 사퇴를 하고 이제 존슨 총리가 들어왔는데 10월 31일에 이제 브렉시트를 결정하는 날인데 이 계속 연기되고 있죠. 연기되고 있는 이유는 뭐 간단히 설명드렸듯이 얘네는 그냥 나가면은 본인들도 손해니까 EU랑 합의를 좀 뭐 그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뭐 국경 문제라던가 뭐 몇몇 이제 합의를 보고 싶은데 EU도 녹록치 않죠. 뭐 니들 좋은 일만 시킬 수는 없다. 영국 니들이 EU를 나가는데 니들 좋은 일만 시킬 수는 없다. EU가 충격을 받지 않는 거는 중요하지만 영국을 위해서 EU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안 나가는 게 좋죠. 영국이 뭐 재투표를 하던 뭘 하던 브렉시트를 하지 않는 게 좋은 거고. 근데 이제 뭐 이 존슨 총리 같은 경우는 9월 한 6일, 7일 이 정도였나요? 브렉시트를 또 추가로 연기하는 죽는 게 낫다 이런 뭐 발언까지 했었죠. 그래서 연기가 되면은 이게 상원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벤버반은 통과가 돼 있고 영국은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상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는 여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형식적인 거지만 여왕의 제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왕실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것까지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이거는. 근데 본인이 고집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국경 문제랑 이제 무역 문제랑 몇몇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노딜로 브렉시트가 되면은 노딜이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총리 저놈이 제 기준에서는 좀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은데 저 사람 기준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영국 국민들이 투표한 결과를 민주주의의 결과를 지켜야 된다. 이거를 계속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겠죠. 뭐 제 입장하고는 다르니까. 근데 좀 너무 강경한 거 아닌가라는 극단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네요. 뭐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저 이제 내일부터 해가지고 국경절이죠.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의 국경절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기대해 볼 만한 건 그동안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분야 중 하나가 중국 소비 관련주죠. 중국 소비 관련주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움직일 수가 있다. 뭐 70주년이라서 일주일 쉽니다. 1일부터 해서 7일까지 일주일 쉬는데 뭐 좀 더 쉴 사람은 좀 더 쉬겠죠. 그건 뭐 알아서 할 거고 중국에서 이때 이제 여행객들이 많이 오면서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그 노란색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노란색 버스가 관광 버스가 종종 보이더라고요. 서울에 명동 뭐 동대문 등등 해가지고 종종 보이더라고요. 여의도 쪽에도 좀 보이고 노란색 관광차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이게 잘 안 보였단 말이에요. 단체 관광객들이. 이게 2층 버스입니다. 2층 버스인데 뚜껑도 열리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관광차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뭐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어렵게 흘러갔다라고 하면 내 종목이 어렵게 흘러갔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나온다. 그 경우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기존에 말씀드렸죠. 그 중추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가 있고 그리고 이번 국경절 연휴가 있고 그리고 나서 다음 달에 광군제가 있다라고 했죠. 우리나라 날짜로는 빼빼로데이. 그래서 이게 중국판 플라이데이다. 블랙 프라이데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광군제가. 그래서 요 3연타를 이제 딱 3연타석 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중국 소유 관련주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참고 정도만 하세요. 자, 그래서
코스피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살짝 더 조정이 나왔다. 이게 최근에 증시가 조금 이 조정을 받으면서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집중을 받았었는데 자꾸 몇몇 기업들에서 최대주주가 자꾸 매도를 하거나 하는 지분 매각을 하는 이런 경우가 나오죠. 본인들이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건 아닌데 기회 잡았다 이거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가가 상승했을 때 시세 차익을 얻었듯이 이 사람들도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니까 그거 갖고 뭐 굳이 뭐라고 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으로 해서 본인들이 뉴스를 일부러 흘리고만 했으면은 그러면 나쁜 걸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본인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말로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갖고 와서 퍼뜨렸다라고 하면 나쁜 짓이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주주가 매도를 했다, 지분 매각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이 좀 과도하게 높게 평가됐다고 본인들이 생각하는구나라고 여러분도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분이 부족하지만 않으면 돼요. 경영권을 방어할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다시 주가가 급등했던 주가가 좀 안정됐을 때 재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채워 넣으면은 그냥 시세 차익 좀 얻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28일 양주하고 뭐 29일 충남 홍성하고 해서 음성 판정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돼지열병 확산은 안 되는 건가? 추가적으로 확산되지 않는 건가? 태풍 때문에 저게 뭐 바이러스가 좀 퍼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방역이 너무 잘 돼 있나?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거기다가 최대주주들이 매도도 하고 하니까 지금 구간이 좀 분수령인 것 같아요. 돼지열병주 매매하시는 분들. 저희는 이 관련주들을 이제 기존에 이제 한번 급등했을 때 정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테마성이 엮여 있는 종목을 끝까지 먹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먹기도 힘들 뿐더러 뭐 기존에 매매를 안 하는데 이제 좀 내려오면은 아주 작은 물량으로 뭐 건드려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번 주에서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다. 돼지열병 확산 쪽으로는 이번 달까지는 봐야겠죠. 이번 달이래. 10월 달까지는 봐야겠죠. 이달은 끝났는데 10월까지는 봐야 되는데 주가만 보면은 다음 주까지가 분수령일 것 같아요. 지금 쉬는 구간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들고 있던 이제 마이커 같은 경우도 쉬는 구간이잖아요. 한번 쭉 시세를 분출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올랐죠. 쭉 시세를 분출한 다음에 쉬는 구간이잖아요. 휴식하는 구간인데 이 구간을 유지해주면 다행인데 만약 이번 주 다음 주에 뭐 확진 판정 안 나오고 해서 좀 쭈루룩 밀린다? 그러면 힘이 굉장히 약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음번 상승 때는 이 기존의 고점이 아니고 고점보다 좀 낮은 부분까지만 반등 나오고 고점을 이렇게 낮추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사이에 계속 확산되고 뭔가 뭐 퍼져나가는 게 보인다라고 하면은 기존 고점을 한 번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매도의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과거에 뭐 조류독감이니 뭐 메르스니 등등등등처럼 엄청나게 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 그러면은 뭐 고점 돌파해서 한 번 정도는 더 날아갈 수 있게 슈팅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될 경우에도 매도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다음 주까지 추가적인 확진이 뭐 크게 나오지 않아서 요게 요렇게 해서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한번 뭐 이슈가 나도 조금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만큼 강하진 않다. 다음 주 안에는 나와야 돼요. 이번 주 안에 나오면 좋겠지만 다음 주 안에 나와야 돼요. 근데 이번 주 안에 나와도 뭐 돼지열병이 퍼지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주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주가에 좋은 거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제 마음으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도 관점으로 봅니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뭐 우리 농가들의 뭐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다들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이미 뭐 폐사한 돼지들도 있고 그 외에도 다들 불안해하실 텐데 좀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주식 보유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부분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들 뭐 밀리고 그리고 수급이 뭐 그 HLB가 뭐 기존에도 뭐 여러 번 언급드렸으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뭐 따로 영상을 만들든지 하고 보면은 HLB 같은 경우가 지금 유럽 종양학회에서 임상 상담상 성공했다라고 뭐 얘기를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진양곤 회장이 기자회견이 문제였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죠. 이 기업의 그 리보세라닙의 약물의 가치를 저는 훼손됐다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하락이 나올 때도. 왜냐하면은 동종 약물 대비해서 경쟁 약물 대비해서 유의미한 결과는 나왔다. 근데 본인들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FDA 승인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발언이 잘못된 거라고 했죠. 이날 이 장대현복 나온 날 오후 2시에 진양곤 회장께서 기자회견한 게 이게 잘못된 거다. 아직 참 우리나라 이제 뭐 바이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직 너무 많이 미숙한 것 같다. 미숙한 거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진양곤 회장의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그러니까 너무 급해요. 조금 더 확인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발언을 하셨어야 되는데 본인도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최대한 뭔가를 이제 주주분들이 불안해하시니까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건 이해하겠는데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상한 발언해가지고 기업에 대한 신뢰만 깎아먹은 셈이 됐죠. 지금 뭐 프리 NDA 미팅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 하는 거 보면은 10월에 기다리고 있고 하는 거 보면은 시판이 되든 안 되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밀릴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게 임상 소수 국가에서 추가로 진행하고 이제 뭐 임상 지연이다라고 했는데 지연이어도 주가는 임상 실패한 것처럼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 말이 무서운 겁니다. 입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항상 신중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이게 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올라왔죠. 내일 정도 되면은 기존에 밀리기 전 구간 정도 그 정도는 얼추 이제 비슷하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꼴도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 기존에 말씀드렸죠. 요거 42,500원 정도의 한 절반 정도 줄이고 만약에 요게 이렇게 약세 구간 보이다가 28,000원 회복되면 재매수 하시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절반 매도했고 여기서 다시 재매수 하신 분들 28,000원 회복될 때 타이밍은 아주 좋았죠. 이 밑에서가 아니라 회복될 때라고 말씀드렸죠. 28,000원 회복될 때 매수하신 분들은 이때 매수한 물량은 엄청나게 이제 올라왔네요. 신규 매수도 뭐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추천은 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무료 방송에서 이제 종목을 추천하거나 하진 않으니까 움직임만 읽어드리는 거죠. 여기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나는 뭐 미국에서 이제 제품이 시판될 거라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은 보유하시면 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여기서 이만큼 올라와서 기존 물량 어느 정도 회복되고 밑에서 재매수한 물량이 수익을 줬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나는 만족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위쪽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HLB 쪽으로 이제 관심이 쏠리고 돼지열병 쪽에서 실망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을 했는데 뭐 아직까지 코스피가 잘 버티고 있으니까 크게 엄청나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 뭐 이런 뭐 시총상위주들이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삼성전자는 참 요 구간 들어오면은 매수입니다 했는데 참 여기 딱 걸쳐만 놓고 올라갔어요. 48,000원에
뭐 48,000원 이탈하지 않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기도 하고요. 지금 갭 상승으로 올라왔으니까 갭을 깨지 않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유하신 분들은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삼성전자는 이번 시장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주도주라는 말을 제가 잘 꺼내지 않아요. 장이 안 좋을 땐 주도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횡보 구간이나 하락 구간에서는 주도주가 나오지 않아요. 그 장이 상승일 때 이 상승을 이끌고 가는 이제 종목들을 이제 주도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주도주라는 말을 제가 8월부터 쓰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얘기 안 하다가 제가 장을 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잘해주고 있다 삼성전자. 오늘도 1% 이상 상승하면서 시장을 방어해주는 역할 아주 잘해줬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구간이 지금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81,000원 전후 뭐 이렇게 매수 구간이다 말씀드렸는데 금요일하고 오늘하고 매수 구간을 줬죠. 그러니까 이런 매수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모아가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걱정이 안 된다. 뭔가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돌발 호재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돌발 호재라고 하면은 감산 조치 같은 게 있었죠.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하고 뭐 감산 조치 취하고 하는 이런 감산 조치가 있었고, 반도체 가격 내려가니까 생산을 조금 줄이면은 재고가 조금 덜 늘어나겠죠. 재고가 막 쌓이고 있으니까.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텔에서 서버용 CPU가 공급에 차질을 빚어가지고 데이터 센터들에서는 이제 뭐 우리는 대기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CPU가 없으니까 메모리를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이 이제 돌발 호재라고 하면 이런 감산 조치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AMD가 크게 한몫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리사수 언니. AMD가 크게 한몫해주면서 인텔의 이제 뒤를 바짝 쫓아왔죠. 그리고 인텔에서도 이제 예정됐던 신규 CPU가 출시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되면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죠. 돌발 악재만 없으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이거는 꾸준히 드렸던 관점이죠. 3분기부터 해가지고 턴 되면은 제일 좋은 거고 늦어도 4분기에는 턴 될 것이다 라고 특별한 일 없으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한 일이라고 하면 미중 무역 협상이 봄 정도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둘이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막수하면서 사진 한 장 찍고 사인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쯤이면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그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해결 안 된 게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혹시나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AMD가 잘해줬고 감산 조치 취하고 하는 부분으로 상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상쇄가 됐어요. 글로벌 판매 부진 경기 둔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걱정이 안 되는 종목이고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자 16만원 여기 터치를 했어요. 터치를 했는데 이탈하지 않고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터치하고 이렇게 아래 꼬리다리 쪼르륵 올랐죠.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봉보다 꼬리가 좀 더 긴 것 같죠. 그러면은 셀트리온도 이 구간에서는 최근에 좀 약한데 제가 계속 약하다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반발 매수가 나오나 내일하고 모레 정도 확인해 보면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61선 정도 다시 올라타 주면은 뭐 크게 걱정은 없겠네요. 그러면 61선이 지금 16만 9천원 정도에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올라타 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거는 18만원 회복될 때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18만원 회복될 때 들어가면 된다. 지금 같은 경우 아니면은 16만원 이렇게 터치하고 반발 매수 나올 때 요 타이밍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희처럼 이제 장중에 계속 시장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잡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그냥 18만원 회복될 때 들어가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 움직임은 뭐 다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삼성전자하이닉스 중심으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종목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셀트리온도 최근에 좀 약했는데, 이 셀트리온이 좀 힘을 내줘야 좋을 텐데 좀 약했는데 저점 매수는 좀 들어오는 모양이다. 이 정도로 반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퇴근길 시장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하는 거 이제 9월 뭐 마지막이니까 이제 마무리로 이제 신청 받겠죠. 마무리로 신청 받으니까 이 그 영상의 제목 아래 보면은 본문 있어. 본문 맨 위에 링크가 있고요. 설문지 작성하시면 되고, 본문이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영상의 제목 클릭하시면은 이제 설문지 링크가 나옵니다. 해서 보내시면은 포트폴리오를 영상으로 정성스럽게 진단해서 제공해 드리니까, 회사에서 홍보 차원에서 해드리는 거니까 뭐 잘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